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호입니다. 자, 2월 10일 수요일에요. 요즘에 나날이 막 하루 추웠다 막 이제 한 며칠 추웠죠. 이제 또 날씨가 풀렸어요. 또 그러다가 또 춥겠죠. 뭐 요즘 날씨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뭐 독감이 뭐 이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또 겨울 다 지나서 건강관리 갖고 고생하시면 몸은 몸대로 또 지치잖아요. 겨울 다 지났는데 잊어서 독감 걸리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끝까지 긴장하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참 안 좋습니다. 우리 헌법에 둔 취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국민적 합의잖아요. 한마디로 현재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한마디로 헌법적 가치 있는 국가적 법익의 가장 중요한 것을 국민의 모두의 합의예요. 이런 헌법 조문의 취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교원이 왜 정치적 중립을 하라고 했는지, 교원은 아무래도 초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종교적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직무를 집행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헌법이 왜 하지 말라고 했고, 또 그런 헌법적 해석을 하는지 이해를 요즘 들어서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뼛속 깊이 팍팍 박힙니다. 정말 잘못됐을 적에 그걸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요. 뭐 그냥 아니면 말지라는 식이 아니거든요. 미성년자는 인격 형성이 가장 중요해요. 기존 지식 전달보다도 인격 형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런 인격 형성을 처음에 잘못 쌓으면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도 그걸 바로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성년자들,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종교적 지도자라든지 또는 교원, 이런 분들이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 사회적인 무지막지한 그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정신질환자, 뭐 교원이, 뭐 학생, 자신의 뭐 어찌됐든 학생을 이렇게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이게 막가지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감시,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감시 대상, 옛날 같았으면 이웃 아니면 또는 동네 어른들 무서워서 소리도 크게 못 지르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단체적 의식이라든지 단체 공동체 공익을 위한 조금 더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좀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도 매일헌법 바로 갈게요.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거의 안 할게요.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명확성 원칙인데요.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변호사 시험 객관식 문제도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25년 1월 달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들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갖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순서를 그러니까 뭔가 선달을 고르는 문제. 이거 기억, 니은 보고 바로 문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대처를 해갖고 문제를 푸셔야지,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모두 다 보시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문제까지 틀려버리면 힘들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원리죠. 헌법상 지도 원리.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국민주권. 이건 지난 며칠 전에 했던 국민주권 원리. 국민주권 원리는 시원적 정당성의 근원이기도 하고, 여기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방법, 이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 그것도 그냥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라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리죠. 이렇게 해갖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간접민주주의에 따라서 대의제.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렇게 해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면 그 입법부의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가, 사법부가, 법률 유보에 따라 행정부는 집행할 거고요.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하고. 이럴 때 이 행정부의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는 것을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사법부는 통제합니다. 물론 이 법률 유보가 잘못됐을 때는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 통제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 기관의 헌법재판소, 법원, 그다음에 행정부, 입법부, 그 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즘 문제가 많죠. 감사원도, 모두 헌법상 기관이 6개인데 그 중에 요거 간접 대의제에서 이렇게 사법부에 의한 통제까지 받는 거, 통제까지 집행도 하고 통제까지 받는 거, 요거를 우리는
법치주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작용은 이렇게 군민주권 첫 번째,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원리, 세 번째 법치주의 원리, 그 중에 법치주의 원리예요. 따라서 법치주의 원리에서 헌법에서는 주로 법률루보를 주로 헌법이라는 과목에서는 다루고요. 시험 문제를 내고, 솔직히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법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과목에서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가면 법률 우위 원칙을 반하지 마라. 모든 영역에서 쓰지만 법률 우위 원칙에 반했을 때 위법,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통지심사까지 이렇게 갖고 행정통제까지.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법률유보에서 법률유보 결국 국가작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적 다양한 국가작용에서는 근거를 마련할 것. 자, 요거요. 근거를 마련할 것 37조 2항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법에 조문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정도가 모두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침익적 영역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그다음에 수익적 영역에서는 완화되게 이렇게 좀 다르다. 자, 법률로 근거를 마련할 때 항상 법률을 마련할 때는 장래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받는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장래 객관적 측면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요거 명확성. 그래서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문입법에 대한 행정입법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고. 자, 명확성 원칙 준해서 행정입법, 또 물론 명확성 원칙에 근거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위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 용어 선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죠. 그러면서 침익과 수익, 여기는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여기는 완화돼서 이런 식으로. 물론 위임도 마찬가지죠. 약간 이렇게 조금 완화 엄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 자, 그렇지만 요 법률을 만들 때 과거에 있었던 정당한 신뢰도 이것도 고려해줘야죠. 그래서 어느 쪽을 우선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이 아니라, 정당한 신뢰와 법을 통해서 달성한 공익 사이의 사익과 공익 사이의 비교 교량을 통해서 사익이 조금 더 우세할 경우는 사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조치가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한 신뢰를 깨지 마라 해서 우리는 소급, 입법, 금지라는 원칙을 배우고요. 또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걸 우리 헌법에서는 문제로 삼아서 이렇게 세 파트죠. 신뢰보호, 소급입법은 과거에 대한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신뢰 있는 자만 해당되니까 주관적 측면. 그 다음에 장래의 법을 적용하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기준으로 명확성, 객관적 측면,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양면, 이중적 검토를 합니다. 이중적 심사 또는 이중적 심사, 이중적 기준, 요거를 다 준수해야 법률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법치주의, 여러분 옛날 중고등학교 때 형식적 법치에서 실질적 법치로 발전했다. 또 법치주의의 요소로서 법률보, 법률 우위, 그다음에 법률만이 법규 창조력이 있다라고 했던 과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현대 와선 실질적 법치주의, 예외 있는 법치주의. 한마디로 해서 체계 정당성이 있다 해도 체계 정당성에 반하는 행위가 곧바로 위헌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같은 예외적인 현상도.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침익적 영역에 관해서는 주로 죄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범죄 구성 요건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또 긴급피난, 그다음에 정당방위, 정당한 사유, 이것들도 명확성 원칙은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여기는 많은 암기를 요구합니다. 또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13조 2항에 명시적 규정을 둔 건 진정소급입법이지, 부진정소급입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판례는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비교교량을 통해서 부진정소급입법은 계속된 진행 중 사실에 관해서 정당한 신뢰 있는 자와 그다음에 법적 공익의 비교 교량을 통해서 정당한 신뢰 있는 자의 사익이 더 클 경우는 이 사람은 예외 규정, 유예 규정을 둬야 되고,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예불경심, 이것도 비교 교량을 통해서 소급입법을 해도 피해가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적 안전성에 반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신뢰보 원칙의 선신 처인반비, 그건 행정법 가서 일반적으로 보고요. 헌법은 신뢰보 원칙 해가지고 딱히 그 요건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신뢰는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정당한 신뢰 있는 자들 중에 또 일부만 또 유예 규정, 예외 규정을 두면 그것도 또 침해라는 거 알아두세요. 내용이 많죠, 법치주의 원칙이. 그러면서 법치주의 원칙, 법률보에서 조금 더 엄격성을 띄어야 될 때는 죄형법정지, 조세법률지. 그래서 죄형법정지에서는 누구든지 예측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종상포까지 법률로 정한다면, 법률로 정해놓고 위임한다면 위임이 가능하고요. 조세는 헌법 59조에 따라서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 절차에 관한 문제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단순 암기 사항과처럼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받쳐줘야 이론이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암기 없는 이해도 공허하고요. 또 이해 없는 암기도 공허합니다. 둘 다 쌍두마차처럼 모두 다 갖춰야 되는데 안 되면 뭐 하나라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기가 안 되면 이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뭐라도 하나 해야죠. 무조건 나는 암기 안 되니까 이해도 안 하겠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 안 하겠다, 그런 식의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먼저 대시하셔야 돼요. 자, 기억.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 장소, 연설 대담 장소, 이거죠.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이게 어떠한 방법이 당연히 자, 연설자하고 한마디로 후보자죠. 후보자 측하고 선거권을 가진 선거구민들 사이에 요 연결 관계를 직접적으로 끊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간접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걸 모두 다 포함되는, 한마디로 연설 대담 토론회의 질서를 물랑케 하는 행위라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는다. 이 23년도 판례죠. 년도 있었던 판례. 위배된다가 아니라 반하지 않는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복수국적자 왜곡절 선택하려는 자.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이것도 많이 나왔죠. 국적법에서. 이것도 최근 판례 23년 판례긴 한데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으니까 밑으로 내려보세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들어가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기억이 들어가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억이 들어가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기억 디귿 똑같이 미음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정답은 3번 5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 중에 자 기억이 들어가면 되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예 니은이, 자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3번하고 5번 중에 골라야 되고, 두 개 다 똑같이 기억 디귿 미음이 있으니까 니을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니을을 보죠. 규율 대상인 대전제 일반 조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 사례, 이게 바로 예시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예시적 법 형식. 이게 뭐냐면 A, B, C 이에 준하는 문자, 이렇게 해버리면 A, B, C 이에 준하는 문자니까 요 이에 준하는 문자라는 말을 여기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맞지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A, B, C 이에 준하는 거니까 기억은 아니죠. 하지만 D는 맞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설치된 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 특정될 수 있는 예시를 보고 요 이에 준하는 문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시적 기법으로서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지, 앞에 아무것도 안 주어진다든지 또는 뒤에 이에 준하는 문자라고 해서 이걸로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면 그건 예시적 법률로서 명확성치에 반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구체적 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 형식이 명확성치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 조항 자체가 구체적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고, 여기에 D, C, E, Z까지, 하지만 예시한 구체적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 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 지침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판단 지침도 내포하고 있어야만 예시적 법으로서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판례에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구체적인 판단하기 위한 그 판례 논리,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판단할 수 있는, 자 요거 지침까지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리을이 틀렸잖아. 그 옳지 않은 것을 뭘로 골라놨으니까 리을이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문제 나머지도 볼게요. 그러면 이 어려운 지문들 딱 세 지문 갖고 문제 해결을 하라는 거지, 이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다 보고 문제 현장에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매사에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디귿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은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긴 하고,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므로 재형법정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 할 수 없다. 명확성 원칙은 준용되는데 범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형법정기 구성요건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명확성은 당연히 엄격히 요구해야 되죠. 이것도 틀렸네요. 자, 미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 사안처럼 외우셔도 돼요.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벌써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만 맞고 기억, 디귿, 리을, 미음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모두 다 풀고 정답을 찾지 마세요. 시간 잡아먹고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끝까지 가면 안 좋은 현상도 발생해요. 아쉽잖아요. 읽어보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서 찍는 일은 없었도록. 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정인원과 함께 했으니까 자, 계속 가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것까지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정인영 헌법이었습니다.